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준비한 주제는 네, 집안에 이러한 물건들을 두게 되면 집안이 망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망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망한 사람도 본 적이 있는 물건을 제가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저도 무속인입니다. 예, 무속인인데, 자, 어떤 사람이 망하느냐? 자, 봤어요. 최근에도 봤고요. 자, 봤는데 복삭 집안이 우환으로 망하는 집안을 봤습니다. 최근에 어떤 집안이 이 업단지라고 대감단지라고 모셨던 집안에 이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안에 전부 자살이니 금전이니 할 거 없이 옹팍 그냥 독박 뒤집어 쓴 거 마냥 복사기는 했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것 때문에 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업단지라고 대감단지라고 두 개를 단지를 모셨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옛날부터 어릴 때도요, 우리 동네에서요, 우리 동네도 그런 걸 되게 믿는 마을이었어요, 마을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 무속인이 이제 내려줬던 그 업단지를, 자,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기 업을 누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을 때는 내가 살려니 하고 받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모른 척하고 대충 퍽 저기 고물상인가 어디 아저씨 폐지 주러 오는 아저씨한테 이거 좀 가져가시오 하고 줘버리고 난 이후에 폭삭 망했답니다. 점점 망해가서 집안이 그 대가족 6명이 전부 뿔붙이 헤어지고 딸하고 둘이 남아서 산다는 어떤 아주머니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를 다시 찾아오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줘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돼가지고 아버지 때부터 그냥 난리가 나서 그렇게 폭삭 망한 사람을 봤습니다. 최근에. 예, 그런데 집안에다가 업단지 함부로 모셔놓고 책임 못 질 거 모셔놓고 그냥 희지분이 없애는 거 그거 집 폭삭 망합니다. 폭삭 망해요. 거짓말 안 하고 우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에요. 서서히 이제려니 저제려니 때를 기다리지만 그때는 오지 않고요. 점점 난태수에 빠져서 우한 질병에 금전까지 다 휩쓸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어릴 때 본 경험도 그렇고요. 자, 하나는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집에다가 이제 두셔도 이제 괜찮은, 기가 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기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은요, 집에 우리가 이렇게 흔히 그 낙수물이라 그래요. 이게 그 어디 산 속의 계곡 같은 데 가면은 폭포 있잖아요. 낙수 같은 거 톡톡톡 떨어지고 막 등을 막 이렇게 대면은 등이 살점이 패일 정도로 센 그 물줄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물줄기를 이제 밖에 나가서 즐기고 보고 느끼고 감성을 좋아해서 집으로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가져오시는 건 좋은데 집안에 그 사진을 찍어서 표구를 해서 걸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잉어라든가 붕어라든가 그 어항 있죠, 수족관. 어항은 좀 조그만 어항, 조그만 생선 같은 거는 괜찮은데 큰 잉어를 갖다 놓고 막 전기선을 이용해 갖고 막 그 전기로 막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 예, 그런 것을 집안 거실에 놓는다든가 이러시면은 굉장히 안 좋고요. 또 요즘에 한참 젊은 사람들이 리폼을 하잖아요. 리폼 좋아하잖아요. 네. 예, 저 역시도 리폼을 몇 개 제가 가진 것 중에 해봤지만 이 사람들이 남의 것 주워다가 아까워서 남의 거 얻어다가 사실 얻어온 물건이 어떤 망자가 썼는지 어떤 조상이 썼는지 그것도 모르고 가져옵니다. 예, 그거 집안에 저기 리폼해가지고 고이 그냥 안방에다가 놔두고 그러시면 망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자, 최근에 그게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문자든 메일이든 많이 들어오는 그 의뢰 중에 아주 제일 많은 건데요. 자, 영정사진입니다. 영정사진. 돌아가신 분의 영정사진입니다. 영정사진을 들고 이렇게 집에까지 오셨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소각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영정사진을 쭉 하고 걸어 놓습니다. 예. 보고 싶어서, 못 잊어서. 안타깝죠. 굉장히. 예, 그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영정사진은 그 장례식에 썼던 영정사진은 걸어 두시지 마시고, 소각을 시키시고, 그 가셨던 분이 굉장히 그립거나 보고 싶으면 그 앨범을 한 번씩 앨범에 두셨다가 앱사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영정사진을 걸어 놓으시면 반드시 조화가 일어납니다. 안 좋은 조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예,
그리고 또, 자,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뼈저리게 경험한 20대의 경험입니다. 경험인데요. 그거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웃 친척 간의 친구들 중에 이제 금은 보석을 지녔습니다. 예,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 욕심나서 가져오지 마세요. 망자가 내가 주기 싫어서 손가락에 발가락에 다 끼고 목걸이에 끼고 가셨던 분 것을 망자 것을 가지고 오신다면 그 또한 굉장히 꿈속에서 나타나거나 현실에서 정말로 그 망자가 나타나서 달라고 합니다. 예, 이 또한 욕심나서 주지 않고 그 처리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전당포에 가셔서 비싼 명품 가방이네 시계네 반지 금품 사지 마세요. 어떤 분이 끼신지는 몰라요. 그거는 그런 거 끼시고 한 2년을 끙끙끙 젊은 20대 아가씨가 대학교도 졸업도 못하고 아직까지 자리 보존한 아가씨가 하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비싼 금으로 된 팔뚝에 끼는 팔찌를 샀답니다. 전당포에서. 그걸 샀는데 이 아가씨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아까워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설마 하고 그 세월이 흘러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저한테 온 지는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말을 했어요. 처음에. 응? 네가 이렇게 구입해온 물건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따님한테 물어보세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라고 했더니 어우 기절팔절을 하고 그냥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빨리 없애세요. 없애세요 했더니 어떻게 없애면 됩니까? 그 날도 좋은 날을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날이고 싫은 날이고 손 없는 날이고 발 없는 날이고 상관없다. 어서 빨리 처리해라.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금방에다가 팔든지 일단 내가 내 집에서 저는 제가 제 비방을 저만이 아는 비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얘기는 일단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피디님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자, 이거는 제가 그거를 팔찌를 물을 팔팔 냄비에 넣고 헌 냄비에 끓이라고 했습니다. 예. 끓여서 헌 냄비를 그 끓인 물을 그 팔찌는 건져내고 그 물을 끓인 물을 밖에 하단이 있는 곳에 가서 꽃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이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뿌려주고 그 금팔찌는 어서 가서 팔아라 다시 했어요. 예, 팔든 누구를 주든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누구는 주면 안 되지 다시.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틀째 되던 날에 아가씨의 그 집 따님이 그 이쁜 따님이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그냥 물집이 입술을 가로 잡혀가지고 죽을 뻔하고 병원 가도 병명이 없다. 약을 발라도 필요가 없다. 피부병을 무엇을 발라도 소용없고 한방을 인진수에 목욕을 해도 소용이 없던 병이 그거를 태워주고 그렇게 그 물을 뿌려주고 나니까 입술의 물집이 수포가 하나씩 딱지가 지더랍니다. 선생님이 이제 낯을 나가요. 이래.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초파일날 아침에 돈을 붙여왔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선생님 뵈러 가야 되는데 이 따님 옆에 있다 보니 너무 즐거워서 지금 가지는 못하고 오늘 바쁘실 것 같아서 하면서 식사라도 해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예, 그리고 일단은 그 이제 집에다가 아까 그 폭포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폭포 그 사진을 걸어 놓으면요. 소리 나는 그 물건의 사진을 집에다 걸어 놓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막아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잔잔한 호수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은은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폭포는 한순간에 떨어지는 순간에 소리도 시끄럽지만 그 폭포 밑에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 소리 하시는 분들은 판소리 하신다든가 이렇게 목을 트겠다는 사람들은 판소리 그 전문가로는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폭포 위에서 소리를 폭포를 이겨라. 폭포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나와라. 목을 찢어라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는 그런 그림들은 집에 두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영정사진도 안 되고요. 그래서 걸어 놓으시고 물이 좋으시다면 잔잔한 물이 호수 같은 거를 찍어진 액자 사진을 걸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걸어 두시고요. 또, 중고 물건을 사실 때 뭐 자전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 뭐 그릇도 있고 명품 그릇이죠. 뭐 행남작이라든가 도자기가 특이한 그릇 뭐 접시 그릇 같은 거 이런 거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걸로요. 고르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집안에 깨진 물건, 어릴 때요, 우리요. 깨진 물건, 근데 저는 깨진 물건에는 큰 틀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중고로 샀을 때 어디가 조금 나간 거, 골동품이네. 요거 팔면 갖다가 한 200원 저 감정이 나와. 아유, 그것 때문에 여기서 10만 원에 팔아. 그러니 나는 200만 원에 갖다 팔아야 되니까 이걸 사왔어. 사와서 안 팔렸어. 집안에 두게 된단 말이죠. 뭐 보관하다 보니까 두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아주 큰일 납니다. 귀신이 발동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귀신이. 그러다 보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의 병으로, 흉신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생활에 나가는 게 하루가 무섭고 그 집이 싫고 그러다 보면 그 집을 흉가하다 해가지고 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면 헐값에 팔게 되고 이사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은 이미 병이 들고 그러니 그 행여라도 그 좋은 골동품 고가로 나가는 물건이라도 집안에 사지 마시고 헌 자전거 중고품 상에서 사지 마십시오. 예, 세부치 특히나 옛날 같으면 아주 정말 우리 저 어릴 때 같으면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어서 얻어와도 큰일 납니다. 무지하게 맞습니다. 매조리로. 예, 그런 거 가져온다고. 근데 뭐 가져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맞아요. 남의 거 타지도 말라 그러고 뭐 가져오지도 말라 그러는데요. 이 깨진 물건은요, 옛날부터 뭐 그 꼴통품이라고 뭐 절구통 뭐 절구대도 막 이렇게 막 푹 패여갖고 쪼개져 나갔는데 막 그런 거 막 좋아갖고 막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꼴통품으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앞전 신당에서. 주택에서. 예. 그래서 뭐 다 가져가라고 소리를 질러서 골동품상에서 와서 다 가져간 적이 있는데요. 골동품 좋아하시다가는요, 낭패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가 센데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깨진 이제 그 비싼 고가의 물건이라도 깨진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망합니다. 집. 예. 그래서 망하지 않게끔 하려면 깨진 물건이라든가 그 탐욕을 조금 버리시면 됩니다. 예. 있으면 있는 만큼 내 것 새 것이 좋습니다. 물건은 새 것이 좋고 사람은 애 것이 좋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예. 이거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제 경험입니다. 예. 어떠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